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갑오징어 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처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처방인데 오페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게 말린 오징어 뼈, 해표초라고도 하는데 요것과 패모와 감초 요 세 가지 약재로 구성된 산재, 가루약입니다. 요거를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시면 분명히 증상 개선 효과도 있고 위산의 중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장기적인 치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섭생법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껌을 좀 열심히 많이 씹으시면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껌을 좀 많이 씹으시고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콜라 중독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콜라 드시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시고 토마토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것도 그냥 건강음료다 그래가지고 드시면은 이런 분들은 안 되세요. 그런 거 먹으면 더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장 쪽에서 이제 위산이 위로 역류되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인이 예를 들면 스트레스다. 이 역류성 식도염의 의외로 스트레스도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에서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생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에서 이제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런 이걸 역류식도염을 탄산 조잡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위장에 이제 열이 많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위장의 열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위에 쓰림이라든가 요 가슴 부위의 쓰림 이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위의 열을 좀 꺼줄 수 있는 이런 생활 관리와 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 위장이 너무 약해도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소화력이 너무 안 좋다, 계속 트림이 나오거나 조금만 먹으면 체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 기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식의 생활 관리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생활 관리에 있어서는 밤 늦게 너무 식사를 늦게 드시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위산이 자꾸 분비가 되게 되고 요 늦게 먹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이 위산이 자꾸 위로 역류를 하게 되겠죠. 서 있거나 앉았을 때는 식도가 이렇게 서 있지만 누우면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이런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3시간 전 식사를 끝마치고 그 위에는 뭐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 약간 머리 쪽을 좀 높게 하고 주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도가 이렇게 누워서 자꾸 위산이 역류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머리 쪽을 좀 위로 올려서 주무시는 이런 습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앞서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위장 관련 질환이다 보니까 식습관 중요합니다. 뭐 산성, 좀 시큼한 음식이라든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카페인, 그 다음에 탄산음료, 뭐 자극성 강한 이런 음식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당에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위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자꾸 위산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좀 살을 빼셔야 되고요. 그죠? 금연, 금주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몸에 너무 착 달라붙는 옷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몸을 압박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좀 악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달라붙는 옷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우리가 먹는 약물들, 뭐 혈압약, 심장약, 뭐 진통제, 뭐 이런 약제들 중에서 속을 쓰리게 하고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 이런 약제, 그런 약제들이 속 쓰리거나 불편한 약이 있다면은 그 지금 처방받는 그 의원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이런 증상을 말씀하셔갖고 이런 걸 좀 조절하고 좀 바꿀 수 있다면은 역류성 식도염 뭐 치료와 예방, 관리가 충분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식도에서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넘어가는 걸 조절하는 밸브를 괄약근이라고 하는데 이 괄약근이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 깨져서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정상적으로 위에 분비되고 있는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를 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면 목이 붓거나 아니면 이 식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등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총칭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명확한 진단은 내시경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그걸 관리를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제 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금방 침대에 눕거나 하는 등의 자세를 바꾸는 습관 등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 뭐 꼭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의 모든 소화기 질환의 경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소화기 특히나 위장의 세포는 굉장히 급격히 빨리 이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일 정도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3일 정도 이제 3일 정도 이상 세포의 자극을 주지 않는 이 자극원을 피하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고 있으시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해서 수면의 질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